유니티 무기 시스템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웨폰 타입 변수에 소드 객체를 담고 어택을 호출했습니다. 검의 공격이 나갈까요? 아니면 기본 공격이 나갈까요? 이 답은 소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썼는지 뉴를 썼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버추얼, 오버라이드, 뉴 이 세 키워드가 런타임에서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를 IL 코드와 V테이블 수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모든 적에게 공통으로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렘은 데미지를 반으로 줄여야 하고 슬라임은 죽을 때 분열해야 합니다. 부모 클래스인 에너미에 테이크 데미지를 하나 만들어두면 자식마다 다른 동작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버추얼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버추얼 키워드를 리모컨의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장 출하 시에는 기본 동작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면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열어둔 버튼이죠. 반면 버추얼이 없는 메서드는 버튼이 고정된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동작을 바꿀 수 없어요. 부모 클래스에서 버추얼을 선언하면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드로 그 메서드를 자기만의 버전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버추얼의 핵심 구조가 보입니다. CLR, 즉 단내 코드를 실행하는 런타임 엔진은 모든 타입의 V테이블이라는 가상 메서드 테이블을 만듭니다. 애니멀 클래스에서 버추얼로 스피크를 선언하면 V테이블에 새 슬롯이 생기고 그 슬롯에 애니멀.스피크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독이 오버라이드하면 그 슬롯의 주소가 독.스피크로 교체됩니다. 반면 캐시 뉴를 쓰면 슬롯은 그대로 애니멀.스피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V테이블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보면서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은 오버라이드, 캣은 뉴를 사용했습니다. 24번째 줄, 독.스피크는 독을 출력합니다. 변수는 애니멀 타입이지만 실제 객체가 독이기 때문에 독.스피크가 호출된 것입니다. 25번째 줄, cat.speak는 애니멀을 출력합니다. cat 객체임에도 cat.speak가 아닌 애니멀.speak가 호출되었습니다. 뉴가 V테이블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번째 줄처럼 변수를 cat 타입으로 직접 선언하면 cat.speak가 호출됩니다. 같은 객체인데 담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 다른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 이것이 뉴가 만드는 위험한 동작입니다. IL 코드를 보면 세 메서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애니멀.speak의 선언부를 보면 뉴슬롯 버추얼 두 플래그가 있습니다. 뉴슬롯은 V테이블에 새 슬롯을 만들라는 지시입니다. 이 메서드가 가상 메서드 체인의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0번째 줄, 독.speak는 버추얼만 있고 뉴슬롯이 없습니다. 새 슬롯을 만들지 않고 부모의 기존 슬롯을 재사용하되 주소만 독.speak로 바꾸는 것입니다. 19번째 줄, cat.speak는 어떤 플래그도 없습니다. V테이블과 완전히 무관한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로 취급됩니다. 새 선언부를 비교하면 버추얼, 오버라이드, 뉴의 IL 수준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추얼은 IL에서 뉴슬롯 버추얼, V테이블에 새 슬롯을 생성합니다. 오버라이드는 버추얼만 부모 슬롯의 주소를 내 것으로 교체합니다. 뉴는 플래그가 없고 V테이블과 무관한 별개의 메서드가 됩니다. 뉴슬롯 플래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V테이블에 새로운 슬롯을 만들라는 지시인데 버추얼과 함께 쓰이면 이 메서드가 가상 메서드 체인의 시작점임을 의미합니다. 오버라이드 메서드에는 뉴 슬롯이 붙지 않습니다. 새 슬롯이 필요하지 않고 부모의 기존 슬롯을 재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런타임은 실제로 어떻게 메서드를 호출할까요? IL에는 메서드 호출 명령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콜버트와 콜입니다. 이 두 명령어의 차이가 다양성 동작의 핵심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생성된 IL 호출부를 보세요. 두 번째 줄 animal.speak, 세 번째 줄 독.speak, 네 번째 줄 cat.speak 셋 모두 콜버트 인스턴스 보이드 애니멀 스피크로 완전히 동일한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독은 독을 출력하고 캣은 애니멀을 출력합니다. 같은 명령어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콜버트가 런타임에 객체의 실제 타입을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줄 리얼캣은 캣 타입 변수로 선언했으므로 캣스피크를 호출합니다. 콜버트는 런타임의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하고 그 타입의 V테이블에서 메서드 주소를 찾아 호출합니다. 널 검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반면 콜은 컴파일 시점에 확정된 주소로 직접 호출합니다. V테이블 조회가 없어 빠르지만 다형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버추얼 오버라이드와 뉴의 동작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독.speak와 cat.speak의 실행 흐름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독의 경우 콜버트가 실행되면
독 객체의 vtable을 조회합니다. vtable0에는 독.speak의 주소가 들어있으므로 독.speak가 실행됩니다. 오른쪽 캣의 경우 똑같이 콜버트가 실행되고 캣 객체의 vtable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캣의 vtable0에는 여전히 animal.speak의 주소가 있습니다. new는 vtable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animal.speak가 실행됩니다. 핵심은 오버라이드는 vtable 슬롯의 주소를 자식 메서드로 교체하고 new는 vtable 슬롯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니티적 시스템의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에너미로 적들을 관리할 때 버추얼과 오버라이드가 없으면 적마다 if enemy is golem, if enemy is slime 같은 타입 검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쓰면 이런 분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각 자식 클래스가 테이크 데미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닛, 아머드 유닛, 보스 3단계 상속을 보겠습니다. 아머드 유닛의 테이크 데미지는 데미지를 0.5 배로 줄이고 14번째 줄에서 베이스.테이크 데미지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베이스를 쓰면 부모인 유닛의 테이크 데미지가 호출됩니다. 직접 로직을 복사하지 않고 부모의 동작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스는 22번째 줄에서 어마운트가 10 미만이면 즉시 리턴합니다. 최소 데미지 무시 로직입니다. 32번째 줄, 유닛 타입 변수 보스에 보스 객체를 담고 테이크 데미지 100F를 호출합니다. 콜버트가 vtable을 조회해서 보스.테이크 데미지를 실행합니다. 보스가 아머드 유닛의 베이스를 호출하고 아머드 유닛이 유닛의 베이스를 호출하는 3단계 체인이 완성됩니다. 33번째 줄 테이크 데미지 5F는 보스에서 바로 무시됩니다. IR 코드를 보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아머드 유닛.테이크 데미지의 선언부에 버추얼 플래그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이기 때문에 뉴 슬롯은 없고 부모 슬롯의 주소를 교체했습니다. 7번째 줄의 뮬 명령어는 어마운트에 0.5를 곱하는 연산입니다. 핵심은 11번째 줄입니다. 베이스.테이크 데미지가 콜로 번역되었습니다. 콜버트가 아닙니다. 베이스 호출이 콜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콜버트로 호출하면 vtable을 다시 조회해서 자기 자신인 보스.테이크 데미지가 호출되고 무한 재기에 빠지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베이스 호출을 콜, 즉 정적 디스패치로 강제하는 건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15번째 줄 보스.테이크 데미지 선언부도 버추얼 플래그만 있습니다. 21번째 줄 BG unsigned S는 어마운트가 10 이상이면 계속 진행하라는 조건 분기입니다. 10 미만이면 바로 let 조기 반환합니다. 베이스 키워드를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base.method를 호출하면 부모 클래스의 구현을 실행합니다. IL에서는 콜버트가 아닌 콜로 번역되어 vtable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모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것이 무한 재기를 방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버추얼과 관련된 가장 위험한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 버추얼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5번째 줄을 보면 베이스 생성자에서 initialize를 호출합니다. 얼핏 보면 문제없어 보이지만 derived가 initialize를 오버라이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C# 객체 생성 순서는 부모 생성자가 먼저, 자식 생성자가 나중입니다. 베이스 생성자가 실행될 때 initialize t를 콜버트로 호출하면 vtable에 의해 derived.initialize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derived의 생성자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8번째 줄 dis.name, name이 아직 실행 전이라 name은 null입니다. 22번째 줄에서 name, length를 출력하면 null이 나옵니다. 32번째, 33번째 줄 주석처럼 derived 초기화가 나오지만 name은 비어있고 베이스 초기화는 출력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버라이드 때문에 base.initialize는 실행되지 않으니까요. 규칙은 하나입니다. 생성자에서 버추얼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는다. 유니티에서는 awaken start에서 초기화하는 습관이 이 함정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해줍니다. 버추얼 섹션을 정리합니다. 버추얼은 vtable에 새 슬롯을 만들고 IL에서 new 슬롯 버추얼로 표현됩니다. 오버라이드는 그 슬롯의 주소를 자식 메서드로 교체합니다. 콜버트는 런타임의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해 vtable을 조회합니다. 베이스 호출은 콜로 번역되어 무한 재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버추얼 메서드를 호출하면 초기화 순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버라이드 섹션입니다. 부모 클래스의 버추얼로 열어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식에서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오버라이드를 깜빡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러는 경고만 내고 자동으로 new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형성이 조용히 깨집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의 핵심 역할은 vtable 슬롯의 주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IL에서는 버추얼 플래그만 붙고 뉴 슬롯은 붙지 않습니다. 새 슬롯을 만들지 말고 부모의 기존 슬롯을 재사용하되 주소만 내 것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모 메서드에 버추얼, 앱스트랙트 또는 오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반환 타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접근 한정자가 부모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중상속 체인에서 V테이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B, C 3단계 상속에서 각각 오버라이드하면 V테이블 슬롯 하나를 계속 교체하는 구조입니다. A의 V테이블 0에는 A.2가 저장됩니다. B가 오버라이드하면 V테이블 0 B의 주소가 B.2로 교체됩니다. C가 다시 오버라이드하면 V테이블 02 주소가 C.2로 교체됩니다. 19번째 줄, A타입 변수 오브제의 C 객체를 담고 오브제이슨 C를 호출합니다. 콜버트가 C의 V테이블 0 입을 조회하면 C.2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C를 출력합니다. 중간에 B.2는 건너뜹니다. V테이블 슬롯에는 마지막으로 교체된 주소만 남기 때문입니다. 오버라이드를 빼먹는 실수의 비포 코드입니다. 8번째 줄, OU에서 get damage를 정의할 때 오버라이드 대신 new를 썼습니다. 의도는 데미지를 30으로 바꾸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릅니다. 16번째 줄에서 웨폰 타입 변수로 호출하면 10이 출력됩니다. 웨폰의 V테이블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웨폰 get damage 10F가 호출된 것입니다. IL을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줄, 보호.get 데미지 선언부에 버추얼 플래그가 없습니다. V테이블과 무관한 일반 메서드입니다. 9번째, 10번째 줄의 콜버트는 웨폰 get damage를 조회하는데 V테이블 0에는 여전히 웨폰.get damage의 주소가 있으므로 10F가 반환됩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8번째 줄, new 대신 오버라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웨폰의 V테이블 0 슬롯에 보호.get damage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16번째 줄에서 똑같이 웨폰 타입 변수로 호출해도 30이 출력됩니다. 단 하나의 키워드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IL 비교입니다. 첫 번째 줄, 오버라이드를 쓴 보호.get damage에는 버추얼 플래그가 있습니다. V테이블 0의 주소가 보호.get damage로 교체되었습니다. 9번째, 10번째 줄의 콜버트 명령어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V테이블 0에 담긴 주소가 바뀌었으므로 보호.get damage 30F가 호출됩니다. 오버라이드를 빼먹었을 때의 함정입니다. C# 컴파일러는 경고 CS0114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에러가 아닙니다. 컴파일은 성공합니다. 컴파일러가 암묵적으로 new를 적용해서 다용성이 조용히 깨지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이 있다면 팀 전체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다용성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의 .cs 프로젝트 파일에 워닝즈 에즈 에러즈 CS0114를 추가하면 이 경고를 컴파일 에러로 승격시켜 강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섹션 정리입니다. 오버라이드 메서드는 IL에서 버추얼만 있고 뉴 슬롯은 없습니다. 기존 슬롯을 재사용합니다. 다중 상속 체인에서 V테이블 슬롯에는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드한 메서드의 주소만 남습니다. 오버라이드를 빼먹으면 컴파일러가 암묵적으로 new를 적용해 다용성이 깨집니다. 에러가 아닌 경고이므로 쉽게 놓칩니다. 이번에는 new 섹션입니다. 수정할 수 없는 외부 S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모의 move 메서드가 있는데 버추얼이 아닙니다. 자식에서 같은 이름의 move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new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new를 건물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1층, 즉 부모의 101호가 있고 2층, 즉 자식에도 101호를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즉 V테이블은 1층 101호만 안내합니다. 2층 101호는 직접 2층에 올라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new는 멤버 숨기기 한정자입니다. 부모 클래스에 같은 이름의 멤버가 있을 때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새 멤버를 만듭니다. 부모의 V테이블을 수정하지 않으므로 다용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new로 선언한 메서드는 IL에서 버추얼 플래그도 new 슬롯 플래그도 없는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로 취급됩니다. V테이블에 슬롯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타입 변수로 호출하면 부모의 V테이블 슬롯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줄, cat.speak의 선언부입니다. 버추얼도 없고 new 슬롯도 없습니다. hide by sig만 있습니다. hide by sig는 시그니처로 숨기다, 즉 같은 이름과 시그니처의 부모 멤버를 숨긴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V테이블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의 이름 해결에만 영향을 줍니다. 런타임에서는 V테이블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U를 써야 하는 정당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수정할 수 없는 외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부모의 비가상 메서드가 있고 자식에서 같은 이름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U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줄, 서드파티 컨트롤러는 외부 라이브러리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리셋 이 버추얼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줄, 우리 코드인 마이 컨트롤러에서 new reset을 정의합니다. 12번째 줄에서 base.reset으로 부모의 로직도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22번째 줄처럼 my controller 타입 변수로 reset을 호출하면 내 reset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24번째 줄에서 third party controller 타입 변수 base ctrl을 담고 reset을 호출하면 25번째 줄 주석처럼 third party reset만 출력됩니다. 다양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new를 쓸 때는 반드시 이 객체를 부모 타입 변수에 담아서 호출하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니티에서 new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이 패턴은 잘못된 패턴입니다. 14번째 줄, bow.get damage를 new로 선언했습니다. 소드는 오버라이드를 올바르게 사용했지만 bow는 실수로 new를 썼습니다. 24번째 줄, 소드.get damage는 50을 출력합니다. 오버라이드를 올바르게 사용했으니까요. 25번째 줄, bow.get damage는 10을 출력합니다. bow 객체인데도 weapon.get damage가 호출되었습니다. 유니티에서 리스트 웨폰으로 무기를 관리하면 모든 무기가 웨폰 타입 변수에 담기므로 new로 선언된 bow의 get damage는 절대 호출되지 않습니다. 28번째 줄처럼 bow 타입 변수로 직접 호출할 때만 30이 나옵니다. 같은 bow 객체인데 변수 타입에 따라 10이 나오기도 하고 30이 나오기도 하는 것, 이것이 new가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IL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 bow.get damage에 버추얼 플래그가 없습니다. v테이블과 무관합니다. 9번째, 10번째 줄, 웨폰 타입 변수로 호출한 경우 콜버트가 웨폰 get damage를 조회합니다. v테이블에는 웨폰 get damage의 주소가 그대로 있으므로 10F가 반환됩니다. 12번째, 13번째 줄, bow 타입 변수로 직접 호출하면 컴파일러가 bow, get damage를 직접 호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30F가 반환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올바른 패턴은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public override float get damage로 선언하면 vtable 0의 주소가 bow.get damage로 교체되어 어떤 타입 변수로 호출하든 올바른 값인 30F가 반환됩니다. 규칙은 하나입니다. 다용성이 필요한 메서드에는 절대 new를 쓰지 않는다. new는 부모가 버추얼을 제공하지 않고 수정도 불가능할 때의 최후 수단입니다. new 섹션 정리입니다. new 메서드는 IL에서 버추얼 플래그가 없는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v테이블을 수정하지 않으므로 부모 타입 변수로 호출하면 부모의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같은 객체가 변수 타입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예측 불가능한 코드를 만듭니다. new는 수정 불가능한 외부 라이브러리의 비가상 메서드와 이름이 충돌할 때만 사용합니다.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는 유연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콜버트는 매번 v테이블을 조회해야 합니다. JIT 컴파일러는 가상 메서드를 인라이닝할 수 없습니다. 인라이닝이란 메서드 호출을 본문으로 대체하는 최적화인데 v테이블 조회를 거쳐야 하는 가상 메서드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 메서드는 더 이상 재정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성능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실드 오버라이드가 그 방법입니다. 오버라이드한 메서드에 실드를 추가하면 이 클래스의 자식은 해당 메서드를 더 이상 오버라이드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 체인이 여기서 끊깁니다.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에서 오버라이드를 시도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독점, 스피크에 실드 오버라이드를 적용했습니다. 11번째부터 14번째 줄, 주석 처리된 퍼피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보이드 스피크를 시도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드로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용성 자체는 유지됩니다. 애니멀 폴리 뉴 독로 선언하면 폴리.speak는 독을 출력합니다. 실드는 다용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가 오버라이드를 막는 것입니다. IL에서 첫 번째 줄을 보면 파이널 플래그가 추가되었습니다. 버추얼은 그대로 있어 다용성은 유지되고 파이널은 이 지점에서 v테이블 체인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IT 컴파일러는 이 파이널 플래그를 보고 디버추얼라이제이션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버추얼라이제이션, 즉 역가상화 최적화입니다. 독 타입 변수로 스피크를 호출할 때 JIT 컴파일러는 파이널 플래그를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메서드는 더 이상 오버라이드 될 수 없으니 v테이블 조회 없이 직접 호출해도 안전하다고요. 최적화 과정은 이렇습니다. 콜버트에서 콜로 변환하는 것이 디버추얼라이제이션입니다. v테이블 조회가 사라지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호출 오버헤드가 감소합니다. v테이블 인덱싱과 간접 점프가 사라집니다.
둘째, 인라이닝이 가능해집니다. 콜로 변환되면 지트가 메서드 본문을 호출부에 직접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 같은 핫패스에서 반복 호출되는 가상 메서드를 실드 오버라이드로 봉인하면 체감 가능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드 오버라이드를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상속 체인의 최종 구현이 확실한 메서드. 둘째, 핫패스에서 매프레임 호출되는 가상 메서드. 셋째, 더 이상의 확장의 의미 없는 구체적인 클래스의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줄, 유니티 예시입니다. 플라잉 유닛의 무브는 비행 유닛만의 최종 이동 로직입니다. 11번째, 12번째 줄 주석처럼 자식이 이동 로직을 바꾸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실드 오버라이드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무브가 업데이트해서 매프레임 호출될 때 디버추얼라이제이션 최적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드 오버라이드 정의입니다. IL에서 파이널 플래그로 표현됩니다. 지트 컴파일러가 디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콜버트에서 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인라이닝이 가능해져 핫패스 성능이 개선됩니다. 상속 체인의 최종 구현이 확정된 메서드에 사용합니다. C샵 버전별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오버라이드, 뉴세 키워드는 C샵 1.0부터 존재했으며 핵심 동작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C샵 9.0에서 중요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공변 반환 타입입니다. 이전에는 오버라이드 메서드의 반환 타입이 부모와 정확히 동일해야 했습니다. 9.0부터는 반환 타입을 더 구체적인 파생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비포 코드입니다. 팩토리 패턴에서 부모 팩토리의 크리에이트는 애니멀을 반환합니다. 아홉 번째 줄, 독 팩토리에서 오버라이드 할 때 독을 반환하고 싶지만 반환 타입을 애니멀로 맞춰야 했습니다. 17번째 줄, 독 객체를 만들지만 애니멀 타입으로 받아야 해서 나중에 다운캐스팅이 필요했습니다. C샵 9.0이 이 불편함을 해결합니다. 첫 번째 줄, C샵 9.0 이상의 애프터 코드입니다. 아홉 번째 줄, 이제 오버라이드 독 크리에이트처럼 반환 타입을 독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17번째 줄, 호출부에서 독 D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팅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팩토리 패턴에서 불필요한 다운캐스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개선입니다. C샵 8.0에서는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이 도입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에도 메서드 본문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클래스의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개념을 인터페이스로 확장한 것입니다. 다만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모노와 IL2CPP 런타임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버추얼은 뉴슬롯 버추얼, 새 슬롯 생성, 콜버트, 다양성의 시작점입니다. 오버라이드는 버추얼만 슬롯 주소 교체, 콜버트, 다양성 유지입니다. U는 플래그 없음, V테이블 변경 없음, 변수 타입에 따라 다른 호출, 다양성 깨짐입니다. 실드 오버라이드는 파이널 버추얼, 슬롯 주소 교체와 봉인, 디버추얼라이제이션 가능, 다양성 유지입니다.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세요. 자식이 바꿀 수 있어야 하면 버추얼, 바꾸겠다면 오버라이드, U는 외부 라이브러리 충돌 시 최후 수단, 핫패스의 최종 구현은 실드 오버라이드, 이상으로 버추얼, 오버라이드, U의 내부 동작을 IL과 V테이블 수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